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선교사 열전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수고하시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정희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이, 주님이 부르심에 또 순종했던 이야기들이 통해서 우리 GMS 선교사들이 큰 보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GMS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과 서로 협력과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였다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GMS 선교사 열전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10일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정희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정희찬 선교사님은 현재 GMS 동남아시아 말레이 또 지역, 특별히 이슬람 지역의 지역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또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학문과 또 사역에 좋은 모델을 두고 계시며 또 총신 신대원 졸업하셨고, 특별히 한의사라는 그런 독특한 달란트를 가지고 몸과 마음을 또 영혼을 치유하는 귀한 일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희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저희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대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나누게 돼서 좀 민망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옆에 이제 박예경 선교사님 같이 있는데, 정희찬 박예경 선교사고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또 GMS 선교사 열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제 고향입니다. 경주시 내남면 명계 1, 2. 이쪽 여기가 제 집입니다. 고향집. 그리고 제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이곳에서 농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들 다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딸 3명이 있습니다. 딸 3명.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딸이 3명이고, 큰 딸은 이제 영국에 그 오염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태어났고요. 둘째 딸은 이제 부산 수영로교에 사역할 때 태어났고, 셋째 딸은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이 3명이 다 다른데 지금 한국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옆에 아는 선배,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끝자리 전화번호가 잘못 돌려졌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는데, 어, 전화 받으신 분이, 어, 헬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그래서 통화를 그때 영어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경주의 그 제1호 시민 그 중고등학교를 창립하시고 여기 이제 시사로 계셨던 국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브레문 프로보스트 레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지금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그래서 이분 전화를 그때 잘못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어 공부하면서 같이 영어 훈련도 하고 좋은 이제 그래서 저는 10월 꼴짝이 경주 내남 명계 1리라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전에도 교회가 없었고 지금도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랄 때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랐고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었고 한데 그 하루 이제 좀 나중에 커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끝자리가 잘못돼 가지고 헬로라는 이제 그런 전화기에 영어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경주 제1호 시민 그 국장로교 선교사 그 브레몬 프로보스 레몬 그 선교사님이 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만나서 영어를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분은 그 전쟁 6.25 전에 연희 전문대학에서 강사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전쟁 터지면서 대구 이제 이렇게 경주에 와서 사역하게 된 그런 이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집에도 몇 번 찾아오시고 해서 그분에게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직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나간 교회가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로교회 가서 이제 교회 처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정필도 목사님의 그 말씀 설교 가운데 자라게 됐고 거기에 청년부 활동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오염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염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 처음에 그게 199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980몇 년도에 제가 찾아갔죠. 89년도에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선교사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맨 청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를 간다니까 처음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다시 식사를 이제 그 대접하시면서 선교사를 가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수영록에 청년부에 사역 그때 하고 있었는데 오염 선교사로 이제 갔습니다. 이제 나갈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사역한다고 이제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랭귀지 스쿨을 이제 오염 랭귀지 스쿨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첫 애가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쪽에 트럭팀 전도하면서 이제 하는 영화 보여주고 소책장 나눠주는 그 사역을 이제 못하게 됐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학교에 노던 웨일스 리드라고 거기에 오연 리더십 스쿨과 랭귀 스쿨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더가 캠브리지대 출신 아주 훌륭한 존 하이머스라고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역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를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태권도 선교도 하고 또 교회 사역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지 포워의 이제 글로벌한 그런 선교에 대한 열정, 그것도 이제 영향을 받고, 그래서 OM 생활이 나름대로 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 하라고, 아직 신학교도 가지도 않았는데 전도사 하라고 해서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때 이제 총신 신대원에 이제 준비했는데 서류를 다 해가지고 접수를 딱 했는데 세례 받은 지 4년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서류를 이제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장로신학교에 이제 4학년에 편입해서 공부하면서 수영록의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 가운데 뭐 다양한 이제 주일학교 한 4년 정도 총신 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정필도 목사님 영향을 사역 부분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 제일교회 그쪽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순교대학원을 이제 다니게 됐고, 순교사로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수원 제일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한 4, 5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규영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원로 목사로 이제 우리 전 총회장 출신 그 안중섭 목사님께서 그때 같이 계셨는데 저희 부부 보고 이제 이규영 목사님에게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규영 목사님 오시고 부임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바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의 가수도 이제 뭐 수원 제일교회가 이제 열심히, 특히 이제 이규영 목사님 매 3년마다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임직자 세울 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꾸준하게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말레이시아에서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 교회 말레이어로 교회를 하는 선교사가 거의 많지 않을 정도로 교회 사역이 그 당시에 뭐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처음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옆에 이제 말레이시아 국립 푸드라 대학이라고 국립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전도도 하고 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오게 되어졌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예배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이 돼도 한 20명이 넘질 않아요. 그 10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년 지난 난 뒤에 말레이시아 사역, 말레이시아어로 바사로 이게 전환을 하면서 이제 그 특히 사바 사라와크에서 온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게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한 명도 뭐 없을 때는 그 청소를 할 때 의자에 수건을 이제
그 청소를 하면서 의자를 닦으면서 주님께서 여기 와서 앉아 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 조금 시간 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뭐 한 명도 없는 가운데서 한 열 몇 명 와도 2, 30명 와도 구름대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제자 훈련을 해서 빨리 제자화를 시키고 이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 교회 목회를 거의 한 18년, 한 20년 가까이를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거기 이제 세운 전도사 요한네스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한 세를 같이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이 지났는데 한 20명 정도, 2, 30명 정도 또 성도가 모이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잘 운영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이 그때 이제 정지가 되고 이제 저희들은 또 코로나 때 비자 연장이 또 되지 않아서 1년 동안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어요. 공항에 가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뭐 있지만 뭐 그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1년 동안 불법 체류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 이민국에서 이제 그 한 해 동안 비자가 안 된 사람들은 비행기 티켓만 해서 갈 수 있다. 페널티가 없다고 이제 정책 발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에서 1년 뒤에 이제 나오면서 그 교회를 현지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말레이시아를 떠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어졌죠. 그 말레이시아 그 현지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종족이 한 50 몇 프로 돼요. 그리고 이슬람이 60 몇 퍼센트가 되고. 왜냐하면 말레이 종족 플러스 중국계나 이제 인도계 소수 종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합쳐서 이슬람이 지금 60 몇 퍼센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레이 사람들 전도는 교회 와도 가끔씩 뭐 올 때가 있었지만 교회 와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거의 감옥에 갈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많이 오픈되어져 있지 않죠. 또 현지 교회에 만약에 말레이들 오면 무슬림들 오면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다들 말레이시아 교회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소수 종족 또 사바사라바에 온 사람들 중국계 이런 분들이 교회 성도로 오면서 그리고 하나 또 계기가 뭐냐면 어느 그 인도네시아 성도가 말레이시아 화교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밑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조그맣게 메모지 하나를 이제 발견하고 사인보드를 발견하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갈 수 있냐고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도를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환영한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어졌고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아마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수천이 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왔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졌고 지금도 교회 성도가 줄 출석만 한 70명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한 과반수 이상이 될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참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예 군인과 그리고 경찰들이 또 총을 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로에도 다 이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저희는 이제 교회를 지금도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렌트를 우리가 새 유닛을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 7개월 못 나오니까 렌트비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유지비뿐만 아니라 이제 사례비까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한 명 있어서 사례비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성도들 헌금은 10원도 없고 이제 교회는 이제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이제 참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거기도 렌트로 하고 있었는데 매달 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빨리 제가 이제 처분해 거기 사역자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하고 빨리 이제 더 이상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문을 닫으라. 그래서 처음 개척한 교회를 문을 닫고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해요. 다 인도네시아 성도들도 그렇고 사바사라박에서 온 성도들도 그렇고 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교회 형편을 얘기하니까 교회 적자가 엄청나다.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만에 그 교회는 이제 당장 불은 껐지만 코로나 때 그 한계가 이제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한 교회는 문을 닫고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들어오기 이제 1년 불법체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상황에 제가 이제 그 현지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 모여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내게 이 교회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탈출했죠. 코로나 때 탈출했는데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말레이시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저에게 돈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물론 11점 우리가 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1년 반 뒤에 말레이시아 들어가니까 교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고 교회는 이제 유지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제 많이 그 이후에 부흥이 되어졌고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5월달부터는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사역자를 우리가 세운 현지 사역자를 보내서 지금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인즈란 지역에 있어서 마인즈 힐링 철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은 체라스 힐링 교회인데 거기서는 문을 닫고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안방이라고 안방 힐링 처치를 또 개척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회는 특징이 무빙 처치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만들어서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가고 사바도 가고 인도네시아 여러 군데 다녀왔고 또 캄보디아도 전에 한 팀이 우리가 와서 사역을 했고 그 치앙마이 또 여러 곳에 이렇게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 저는 미셔널 철치 이름을 미셔널 철치가 아니고 미셔너리 철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원래 미셔널 철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선교사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는 게 우리가 이 교회를 12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성도들을 개척할 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나올 수 있는 교회로 개척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그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자.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 단기 선교팀이 가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만, 저희는 현지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만들어지면 이제 같은 언어권 속에, 특히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는 언어가 같으니까 바로 사역하고 치유하고 또 침술 사역을 우리가 또 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가 다 침을 제법 잘 놓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가면은 같이 이제 치유 사역도 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치유까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 단기 선교팀에 가면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2024년 그 동남아 이슬람 선교 대회를 제가 지역 대표로 있으면서 5월 초에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포트 딕션에서 한 100명 정도 모여서 했는데, 그때 5월 1일 날이 이제 노동절이라 우리 교회 찬양팀 한 30명이 와서 또 같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GM에서 동남아 이슬람 선교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 군데 계속해서 메뉴마다 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치앙마이에 갔을 때 김동원 선교사님하고 이제 연결해서 홀리 시티 치앙마이 대회도 참석을 해서 우리 갔을 때 첫날에 2,000명, 둘째 날 4,000명 모였어요. 거기 앞에서도 이제 찬양으로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지만 또 현지인들을 보내고 또 현지인들 가운데 이제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제자된 사람들 중에 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 가운데 또 목회자가 나오고 또 선교사가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잘 읽지도 못하고 읽고 난 뒤에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기 리더십들이나 또 사역자들은 설교도 아주 이상하게 잘하고 또 그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그 헌신도와 이런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집사 한 12명 정도 되는데 거의 11조를 거의 다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재정 독립한 지는 거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교육자가 새로 이제 현지 목회자로 이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달 한 500만 원 정도 매달 헌금이 나왔어요. 현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유지하고 교회 렌트비 내고 사례비 주고, 우리는 이제 전도사가 한 4, 5명 되지만 풀타임 사역자만 사례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해서 자기가 11조 내면서 교회의 사역자로 헌신해서 사역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말 충성되이 그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길을 여시고 또 사역의 문을 이렇게 여시는 사역의 방향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그 코칭이라는
것을 이제 접목하게 됐고, 특히 목회 코칭과 성교 코칭. 제가 그 미국의 그 남침내 신학대학원에서 코칭으로 목회학 박사를 코로나 시대에 제가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칭을 통한 그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잘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역과 더불어서 그들이 또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현지인들이 또 어떻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코칭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교회에서도 지금 15명이 코칭을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코칭의 1대1 교육도 하고 있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을 코칭하게 되는 5세대 코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하나이나 또 이제 다른 곳에도 이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코칭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들 또 현지 사역자들을 또 코칭으로 강의도 하고 또 1대1 코칭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칭 사역에 선교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지도자들 섬기는 그런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말레이시아의 실크로드 그 교회 개척 훈련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을 이제 합숙 이제 풀타임 풀로 8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5주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지금은 또 다른 분이 강의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지금 한 10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GMS 선교사들도 몇 분 계시고요. 특히 동남아 쪽에는 이제 태국의 김동원 선교사님이 이제 실크로드를 통한 홀리시티 그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또 강의도 1주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지역에 전도 훈련 학교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이 운동을 통해서 전도 훈련과 더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고 또 성경을 또 공부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인을 양성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은 친구 사역입니다. 한의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이게 저는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5년 정도 침수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2015년 14년도부터 캄보디아에서 친구 과정을 시작해서 김정현 선교사님이 그때 배웠고, 지금 김정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한방병원을 오픈해 가지고 지금 그 침수 사역, 한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도구로 이 친구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강의하면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혈자위를 찾아가지고 침을 놓을 수 있는 그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든지 이런 침술 강의를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가지 사역을 이제 앞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사역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